준호가 여자를 침대 위에 누였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를 안아주기 시작했다. 신음과 함께 당신 정말 사랑해요. 그들의 몸이 하나가 됐다. 거짓도 상처도 모든 것을 포함한 채로 여자 호흡이 가파르며 더 깊이 들어가며 당신 내 전부야. 그들은 서로를 안았다. 가슴이 가슴에 닿고 심장이 심장에 뛰고 호흡이 호흡에 섞였다. 준호의 입술이 여자의 입술에 닿았다. 처음 키스와는 다른, 더 깊은, 더 진실한 여자 눈물을 흘리며 아파. 당신과 있으면. 하지만 더 아픈 건 당신이 내 옆에 없는 거야.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 남자 품에 절대 벗어날 수 없음을. 지금부터 제가 절대 말하지 못했던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여자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던 날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제가 절대 벗어날 수 없었던 그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모두 무료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침대 위에서 남자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기계음만 조용히 반복된다. 창밖에서 희미한 햇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든다. 눈은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않는 눈.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 들어가도 될까요? 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온다. 하얀 봉사자 조끼를 입은 남자. 손에는 작은 노트가 들려 있었다. 조심스럽게 방안을 살핀다. 안녕하세요. 병원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호라고 합니다. 침대 위에 남자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저 천천히 숨을 쉬기만 한다. 준호는 억지로 말을 잇지 않는다. 그냥 그 자리에 선다.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간다. 제가 잠깐 앉아도 될까요? 맘대로 하세요. 준호가 의자에 앉는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말도 없다. 오직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린다. 한참의 침묵 끝에 준호가 천천히 숨을 내쉰다. 오늘 5번째 병실이에요. 침대 위에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그럼 많이 힘들겠네요. 준호는 잠시 생각한 후 솔직하게 대답한다. 네, 힘들었어요. 그리고 덧붙인다. 근데 여기는 조금 덜 힘들어요. 왜요? 준호는 바로 대답하지 않는다. 한참을 멈춘 후 천천히 말한다. 여긴 밖보다 조용하거든요. 조용한 게 좋아요? 네, 아무도 나한테 기대하지 않아서요. 침대 위에 남자 눈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인다. 며칠이 지난다. 병실 오후 비가 내린다. 빗소리가 창문을 타고 내려온다. 물방울이 유리에 부딪힌다. 준호가 의자에 앉는다. 이제 그 동작이 자연스럽다. 비 오는 날 좋아하세요? 침대 위에 남자가 천천히 대답한다. 예전엔 싫어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누군가랑 같이 듣는 건 괜찮네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빗소리를 같이 듣는다. 일주일이 지난다. 준호는 이제 매일 병실에 찾아온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 침대 위에 남자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뜬다. 이준호 씨. 네. 침대 위에 남자는 잠시 말을 멈춘다.
마치 오래 쌓아둔 것을 꺼내는 사람처럼. 이상하죠? 뭐가요? 내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숨을 고른다. 자꾸 그 사람 얘기만 하게 되는 거요. 준호는 고개를 살짝 끄덕인다. 괜찮습니다. 침대 위의 남자는 천천히 말을 시작한다. 제 아내의 이름은 정미자예요. 준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린다. 이 사람은 아침마다 꼭 머리를 정리해요. 매일이요? 네. 집에 혼자 있어도요. 침대 위의 남자가 미세하게 웃는다. 거울 앞에서 괜히 몇 번씩 만져보고 준호는 모든 말을 놓치지 않으려 조용히 듣고 있다. 카페를 좋아하는데 남자가 잠시 멈춘다.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요. 문 쪽 말고 창가 첫 번째 자리. 준호는 조용히 계속 듣는다. 커피는 꼭 쓴 걸로 시켜요. 제일 쓴 거, 제일 쓴 커피를요? 네. 침대 위에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간다. 근데 꼭 설탕을 2개 넣어요. 준호가 조용히 웃는다. 넣는 걸 꼭 제가 못 보게 숨겨요. 왜요? 들키는 거 싫다면서요. 난 단 거 싫어한다 이러면서 짧은 웃음이 흐른다. 하지만 곧 표정이 조용히 가라앉는다. 침대 위에 남자 눈에 눈물이 맺힌다. 내가 없으면 누가 그걸 봐줄까? 그 말이 떨어지자 준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40년을 함께 살며 아내를 알았던 남자. 그 남자가 말하는 취향의 디테일들, 설탕을 넣는 행동마저도 사랑으로 가득했다. 그날부터였다. 준호는 병실을 나와서도 그 여자가 머릿속에 떠나질 않았다. 창밖으로 해가 진다. 준호의 눈이 감긴다. 그리고 다시 뜨인다. 침대 위에 남자가 자는 호흡. 하지만 준호는 깨어 있었다. 그 여자, 정미자. 그 여자가 자신을 사로잡았다. 새벽 4시. 병실 안. 기계음이 멈췄다. 오래 들어온 그 규칙적인 소리가 더 이상 나지 않았다. 침대 위에 남자 눈이 감겨 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들어온다. 어제까지 있던 온기가 이제는 없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남자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설탕 2개를 넣는 아내의 손. 그 손을 누군가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장례식장.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몇몇 사람들이 와 있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준호는 한 명의 여자만 봤다. 단정한 옷을 입은 여자. 창가에 앉아 아무것도 보지 않는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 그것이 정미자였다. 그 여자는 남편이 묘사한 그대로였다. 준호는 천천히 다가간다. 조의를 드립니다. 여자는 고개를 들었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 2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여자는 그 남자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준호는 그 여자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1개월 뒤 오전 10시 카페 안. 여자는 여전히 같은 카페에 왔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하지만 이제는 남편이 없었다. 창가 첫 번째 자리.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 순간 문이 열린다. 준호가 들어온다. 여기 자주 오시나요? 여자는 그를 봤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다. 네, 매일 와요.
준호는 자연스럽게 마주 앉았다. 여자의 옆에가 아니라 마주 앉았다. 혹시 혼자 오셨어요? 그 질문에 여자의 눈이 흔들렸다. 네. 남편이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준호는 말했다. 하지만 자신의 진실을 숨기면서 그렇군요. 그럼 제가 여기 앉아도 괜찮을까요? 네. 그 다음날 카페 안. 준호는 다시 나타났다. 여기 자주 오시나 봐요. 여자가 웃었다. 어제와 같은 질문. 하지만 뭔가 다르게 들렸다. 네. 매일 와요. 저도 이제부턴 여기 자주 오려고 해요. 당신을 자주 만나는 게 좋아요. 여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누군가가 자신을 찾아온 것이다. 3일이 지난다. 여전히 창가 첫 번째 자리. 준호는 계속 나타났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여기 다시. 네. 이제 습관이 되려고 해요. 당신을 자주 만나는 것. 그 말이 떨어지자 여자는 깨달았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일주일 뒤 카페 안. 준호는 바이올린 공연표를 가져왔다. 저기, 제가 표가 생겼는데 시간이 되시면 같이 보러 가실까요? 여자의 눈빛이 변했다. 여자가 예전부터 너무 보고 싶었던 공연표였다. 네, 너무 좋아요. 같이 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자꾸만 만났다. 공연을 본 후 그들은 강변을 걸었다. 손을 맞잡고 정말 좋았어요. 네, 저도요. 여자가 그를 봤다. 이 남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취향, 습관, 외로움, 모든 것을. 그리고 여자는 생각했다. 이게 운명이 아닐까 생각했다. 별이 떠 있었다. 오늘 이런 시간이 참 오랜만인 것 같네요. 네. 집에 돌아가고 나면 또 조용해지겠죠. 혹시 부담스럽지 않으시다면 가끔 같이 걸어주실 수 있을까요? 여자는 그를 봤다. 그리고 대답했다. 네, 저도 당신과 함께 다시 살아보고 싶어요. 그 순간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여자의 집, 거실 오후. 엄마, 요즘 누구를 자주 만나? 응? 그게 무슨 말이야? 딸이 엄마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 엄마 표정이 요즘 정말 좋아 보여서요. 아, 그래 보여? 엄마 누군가 만나세요? 그런 건 아니고. 딸이 핸드폰을 집어든다. 엄마 얼굴이 이렇게 밝은 건 아빠 이후로 처음이야. 여자 침묵. 누구야? 혹시 남자? 여자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줬다. 일주일 뒤 딸의 방. 딸은 그 남자를 뒷조사하기 시작했다. 이준호, 신원조회, 경찰 기록, 그리고 사건의 전말. 엄마 앉아보세요. 뭐야? 제가 뭔가 보여줄 게 있어요. 딸이 노트북을 켠다. 신원 이준호. 나이 60세. 전과 감정 사기 반복. 피해자 7명. 여자 얼굴이 창백해진다. 뭐야? 딸 차갑게 읽어나간다. 용의자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 성장. 어린 나이부터 생존을 위해 여성들을 속이기 시작. 사랑한다고 말해서, 결혼 약속을 해서, 투자 기회가 있다고 해서, 돈을 받고 떠났어. 반복적으로 말이야. 그 사람이 그럴 일 없어
오해가 있을 거야. 엄마, 이 기사 보세요. 60대 남성, 여성 7명 대상 감정 사기. 피해자들은 장년 독신 여성들. 전 배우자 사망 후 고립된 여성들 대상. 그래도 지금 내게 보는 눈빛은 진심이야. 엄마 이 사진 봐봐. 이 사람 맞잖아. 딸이 사진을 보여준다. 신문 기사 속 사진. 법원 출석 때의 사진. 이 사람 어렸을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대. 어른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무도 챙겨주지 않은 아이였대. 그래서 처음엔 생존이 아니라 누군가의 관심을 갈구했던 거야.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갈증이 왜곡됐어. 엄마 이거 또 봐봐. 그 남자는 내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취향, 습관, 심지어 어릴 때 추억까지 마치 날 미리 알았던 것처럼. 또 다른 피해자의 말. 나는 운명이라고 믿었다. 그 남자와의 만남이. 하지만 그건 계획이었다. 여자 목이 메인다. 내가 속았단 말이야? 딸 조용히. 엄마가 속았어. 여자는 침대에 누워버렸다. 남편을 잃은 슬픔. 그 모든 것이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 내가 잡고 있던 게 사랑이 아니라 착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여자는 준호에게 갔다. 호텔 방 안. 침대 위에서 준호가 여자를 봤다. 미자 씨, 여자 차갑게. 당신, 정말 날 사랑해요? 네. 진심으로. 여자 목소리가 떨린다. 그럼, 내 남편한테는 뭐라고 했어요?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당신의 남편과 병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여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뭐, 당신, 나의 남편을 알고 있었어?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여자 목이 메인다. 그럼, 당신이 내게 다가온 것도 계획이었단 말이야? 당신이 내 모든 걸 아는 것도 다 계획이었단 말이야? 준호 일어나며 미자 씨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여자 손을 들어 멈추게 한다. 됐어. 그만해. 여자는 일어섰다. 옷을 집어 입었다. 준호는 그를 붙잡으려고 손을 내밀었다. 미자 씨, 여자 돌아보지 않으며 당신은 절대 내 남편이 보던 따뜻한 사람이 아니었어. 당신은 그냥 거짓이었어. 여자는 방을 나갔다. 준호는 침대에 앉아만 있었다. 자신이 깨뜨린 것들을. 여자는 모든 짐을 쌌다. 남편의 유품을 정리했다. 그리고 딸에게 말했다. 시골로 내려간다고. 남편의 고향으로. 딸이 엄마를 배웅했다. 엄마 잘 있어요. 응, 너도. 여자는 기차에 탔다. 창밖으로 도시가 사라진다. 그 도시에서 만났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간다. 준호는 여자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자는 사라져 있었다. 카페에 가도 없었다. 공원에 가도 없었다. 호텔에 가도 아무도 없었다. 준호는 하루 종일 여자를 찾아 헤맸다. 여자의 이름을 중얼거리며 혹시 미자 씨를 봤나요? 아니요. 요즘 안 보이던데. 모든 곳이 잘못된 답변뿐이었다. 준호는 여자가 앉던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기다렸다. 마치 그 여자가 다시 돌아올 것처럼. 혹시 이 자리를 기다리고 있나?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나? 준호는 병원을 찾았다. 남편이 누워있던 그 병원, 그 병실, 그곳에 서서 남편을 생각했다. 당신, 정말 미안해요. 당신이 말했던 그 여자를 제가 상처 줬어요. 그 순간 준호는 깨달았다. 이제서야 정말로 깨달았다. 여자는 시골에 도착했다. 남편의 고향, 조용한 산, 초라한 집,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 여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천장을 보며 남편의 사진을 들었다. 남편은 알고 있었을까? 그 남자가 다른 여자들도 속였다는 것을? 아니면 남편도 속았던 걸까?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남편을 잃은 슬픔, 그리고 처음 느껴본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슬픔. 준호는 찾기를 멈췄다. 더 이상 찾을 수 없었다. 대신 자신과 마주했다. 어릴 때 기억, 고아원, 아무도 자신을 원하지 않던 밤들. 그래서 누군가에게 필요해지고 싶었던 것. 그 절박함이 얼마나 많은 것을 무너뜨렸는지. 준호는 다시 그 자리에 앉았다. 혼자, 이제 영원히 혼자가 될 것 같았다.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딸이었다. 여보세요? 당신 정말 저희 엄마를 사랑하는 거 맞아요? 네. 준호는 그렇게 대답했다. 엄마가 시골에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단지 당신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준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당신이 정말 변했다면 엄마를 찾아가 사실을 말해주세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엄마가 용서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빌어요. 전화가 끝났다. 준호는 일어섰다. 짐을 챙겼다. 준호는 기차에 탔다. 창밖으로 도시가 사라진다. 그 도시에서 자신이 했던 모든 거짓들이 사라져간다. 시골 마을, 여자의 집 앞. 준호는 집 앞에 섰다. 손이 떨렸다. 노크할 수 없었다. 단지 그곳에 서 있었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여자가 나왔다. 준호를 봤다. 여자 약하게. 당신, 왜? 준호 무릎을 꿇는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준호는 모든 것을 고백했다. 고아원에서의 어린 시절, 누군가의 관심을 갈구하던 마음, 그것이 어떻게 왜곡됐는지, 그리고 남편과의 만남, 남편의 말들, 그 말들이 어떻게 자신을 사로잡았는지, 당신이 남편이 말했던 그대로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이미 당신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여자는 말하지 않았다. 단지 그를 봤다. 준호 목이 메인다. 저는 당신에게 모든 진실을 말했어요. 당신이 용서해 주실 수 없다면 저는 이대로 여기 있겠습니다. 당신이 용서할 때까지. 그 순간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남편의 부탁으로 시작된 만남, 거짓으로 시작된 사랑.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남자의 눈빛에서 여자는 진심을 봤다. 그 남자는 집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모든 것을 고백했다. 어린 시절의 외로움, 누군가를 필요로 하던 절박함,
그것이 어떻게 왜곡됐는지, 그리고 남편과의 만남, 남편이 말했던 아내의 모든 것, 당신이 남편이 말했던 그대로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이미 당신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여자는 말하지 않았다. 단지 그를 봤다. 하지만 지금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여자는 한 걸음 물러섰다. 여자 목이 메인다.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나요? 준호, 믿지 마세요. 대신 제가 매일 증명하겠습니다. 여자는 준호를 봤다. 정말로, 처음으로 이 남자의 모든 것을, 사랑을 믿기로 했다. 여자 천천히, 들어오세요. 시골집, 침실, 그들은 마주 앉았다. 침대 위에서 밤하늘이 창을 통해 들어온다. 여자 목소리가 떨린다. 당신, 정말 날 사랑하는 거 맞아요? 거짓 아닌 거 맞죠? 준호가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는다. 네, 정말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자의 손이 떨렸다. 여자, 나도 당신을 사랑했어요. 처음부턴 아니었겠지만, 하지만 지금은. 준호 여자의 얼굴을 들어올린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준호의 입술이 여자의 입술에 닿았다. 처음 키스와는 다른, 더 깊은, 더 진실한 그런 키스. 여자 눈물을 흘리며 아파. 당신과 있으면. 하지만 더 아픈 건 당신이 내 옆에 없는 거야. 준호가 여자를 안았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그녀가 깨질 것 같아서 준호 귓가에 속삭이듯. 미자 씨, 저와 함께 다시 살아주실래요? 여자 그를 더 세게 안으며. 네, 당신과 함께 살아갈게요. 준호가 여자를 침대 위에 누였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를 안아주기 시작했다. 여자 신음과 함께 당신, 정말. 준호 목소리가 떨리며 사랑해요. 정말로. 그들의 몸이 하나가 됐다. 거짓도, 상처도, 모든 것을 포함한 채로. 여자 호흡이 가파르며 더. 준호 깊이 들어가며 당신, 내 전부야. 그들은 서로를 안았다. 가슴이 가슴에 닿고 심장이 심장에 뛰고 호흡이 호흡에 섞였다. 여자 천천히. 당신,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거요. 준호 이마에 입을 맞추며 절대 후회하지 않아. 당신이 날 용서해 준 것처럼 저도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누워 있었다. 달빛 아래서 1년 뒤 시골 마을. 계절이 4번 바뀌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봄. 텃밭 아침. 그들은 함께 살았다. 아침마다 텃밭에서 남편이 심고 싶었던 꽃들을 심었다. 저기, 이 꽃, 남편이 좋아했나요? 네, 정말 좋아했어요. 준호가 여자의 손을 잡았다. 여자 미소 지으며 고마워. 뭐가요? 날 받아줘서. 당신의 거짓도, 당신의 상처도 모두 안아줘서. 준호 그녀를 안으며 그건 저도 당신한테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그들은 해가 지는 강변을 걸었다. 손을 맞잡고 우리
행복한 거 맞아? 준호 마주보며 네, 정말 행복해요. 그 순간 여자는 깨달았다. 처음 만남은 거짓이었을지 몰라도 지금 이 순간은 모두 진실이라는 것을. 저녁 시골집, 집 암벽에는 많은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함께 찍은 사진들. 그 중에 한 장이 눈에 띈다. 남편의 사진. 그 아래 글귀가 적혀 있다. 남편이 보내준 선물. 처음엔 거짓이었지만 지금은 우리의 사랑이 됐습니다. 남편은 이 둘을 연결시키지 않았다. 단지 자신의 외로움 속에서 한 남자를 위로했을 뿐. 그 따뜻함이 그 남자를 변화시켰고 그 남자가 한 여자를 찾아갔고 그 여자가 그 남자를 받아들였다. 시간이 흐른다. 2년, 3년, 4년. 그들은 계속 함께 살아갔다. 때론 싸우기도 했고, 때론 울기도 했고, 하지만 그들은 절대 떠나지 않았다. 침실, 여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 남자를 바라보며 여자 속삭이듯 당신, 내 운명이 맞아. 준호 웃으며 응, 당신도 제 운명이에요. 그들은 서로를 안았다. 거짓도 상처도 모두 포함한 채로 거짓으로 시작된 사랑. 하지만 이제는 가장 진실한 사랑이 됐다. 진실은 때때로 사랑보다 무겁다. 하지만 그 무거운 진실 속에서 우리는 가장 따뜻한 사랑을 찾았다. 남편의 죽음으로 두 외로운 사람이 만났고 처음엔 거짓이었지만 지금은 우리 자신의 선택이다. 새벽 시골 마을. 해가 뜬다. 시골 마을 위로 새로운 봄이 온다.